안녕하세요. 감정선 리뷰어 신PD입니다. 이번 드라마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건 그냥 판타지가 아니야. 마음속 이야기야. 귀궁 지난회차는 단순한 신비로운 이야기 그 이상이었어요. 억겁의 시간, 뒤엉킨 운명, 그리고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덩어리들이 인물 하나하나의 눈빛과 손끝에 스며 있었죠. 특히 저는 이 세 인물의 서사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영매의 운명을 거부한 소녀 여리. 여리는 무당의 피를 타고난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맑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신명이라 불리는 존재죠. 하지만 그녀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람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평범하게, 외롭지 않게. 그래서 무당이라는 말 대신 애체장인이란 이름으로 스스로를 불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읽어내는 안경을 만들면서 그렇게 버티듯 살아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운명을 외면한다고 가만히 두지 않죠. 여리 앞에 다시금 귀가 찾아오고 그 누구보다도 무섭고 외로운 존재 강철리가 나타나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강철리. 천년을 수행했지만 딱 1초의 부정으로 하늘로 오르지 못한 존재. 그게 바로 강철리, 이무기예요. 천년의 인내와 고행 끝에 용이 될 준비를 마쳤지만 하필 순수한 아이의 눈에 띄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그 아이가 바로 13년 전의 열이었습니다. 그 이후 강철리는 망가졌어요. 이 세상은 나를 버렸다. 그 아이만은 나를 알아봤다. 분노와 애증 사이에서 천년보다 더 긴 정체성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그가 여리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너무 날카롭고 너무 슬퍼요. 사랑처럼 다가와 놓고 복수라고 말하니까요. 왕실을 둘러싼 오래된 저주와 원한. 그리고 이 모든 걸 뒤흔드는 건 왕실의 저주입니다. 왕손이 광증에 걸리고 왕권은 흔들리고 그 틈에 오래전부터 잠들지 못한 팔적귀가 깨어납니다. 왕가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외다리기로 상징되는 원한, 궁 안에 퍼진 살기, 그리고 대비와 중전 사이의 불온한 기운까지. 그 모든 게 정치나 권력보다 더 무섭고 음산한 방식으로 궁을 서서히 좀먹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귀궁 1회 2회차는 하늘로 오르지 못한 존재와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부한 존재, 그리고 그 틈에서 무너져가는 인간들의 세계를 단단하게 그리고 감성적으로 엮어낸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지금 운명과 감정의 끈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강철리와 여리 사이에 흐르는 13년의 억제된 감정은 말로 다 못할 만큼 짙고 애틋하죠. 장면 1. 외다리 귀신에게 손을 내미는 여리. 자,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손길. 이 장면 정말 말이 필요 없었어요. 단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의 생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여리는 무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존재인 외다리기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건 단순히 구마의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누군가가 잊고 간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귀신을 보면 도망칩니다. 혹은 힘으로 누르려 하죠. 하지만 여리는 달랐어요. 그 귀신이 왜 저승으로 가지 못했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먼저 들여다봤어요. 나는 네가 몹시 가련하고 더 불쌍하다. 이 말은요, 귀신을 위로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이 쉽게 포기해버린 것들. 사랑, 온기, 이해, 그 모든 걸 대신 안아준 말이었어요. 그 손을 내민 건 귀신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버려진 감정에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면 2. 강철리의 씁쓸한 고백. 내가 너한텐 복수야. 이 장면에서는 강철리라는 존재가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처에 갇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1000년 동안 준비한 승천이 단 한순간 13살 소녀의 눈빛 하나로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된 여리는 처음으로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철리는 말하죠. 나는 내게 복수다. 그 말 속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는 원망과 동시에 그래도 너만은 날 알아봐줬지. 라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여리를 향한 감정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될 수 없었던 존재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런 자신을 단 한 번이라도 사람처럼 대했던 여리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이에요. 그는 여리를 원망하면서도 여리의 마음만은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리만이 강철리를 이무기가 아닌 존재로 바라봐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장면 3. 융갑의 몸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강철리. 융갑의 몸에 깃든 강철리는 마치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감정이라는 무기를 처음 짊어진 이무기처럼 보여요.
처음엔 그 육신을 무시했죠. 인간의 몸이 이리 답답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점점 그 몸이 지닌 기억 그 속에서 여리를 바라보던 융갑의 시선과 여리가 융갑을 대하던 마음을 느끼게 되며 혼란스러워져요. 인간의 감정은 그에게 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었죠. 그리고 여리는 알아차립니다. 융갑의 몸을 움직이는 건 융갑이 아니라는 걸. 그 목소리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 난리 얼굴로 나를 채심 깎는 짓은 하지 마. 그 말은요, 단지 분노가 아니라 융갑에 대한 마지막 예의 그리고 강철리에 대한 슬픔 섞인 부탁이었어요. 여리에게 강철리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고 지금은 불쌍함이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과 닮은 외로운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장면사, 내가 너의 몸주신이 되어줄게. 마지막으로 강철리가 여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몸주신이 되어줄게. 최고의 만신으로 만들어주마.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건 간절한 동행 요청이었어요.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뒤틀린 방식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내가 널 받아줄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여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구원의 시작은 타인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 네 장면, 그리고 그 안에 스며있는 감정의 흐름들 어떠셨나요? 귀궁의 진짜 무서움은 귀신도, 저주도, 왕실의 음모도 아니에요. 바로 마음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고립의 순간들이죠. 여리와 강철리, 그 둘이 만들어가는 감정선은 마치 가시덤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려 애쓰는 두 존재처럼 보여요. 그게 저는 너무 아프고 너무 예뻤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흐름은 바로 강철리의 내면 변화예요. 지금까지 강철리는 여리를 복수의 대상 혹은 용이 되기 위한 도구처럼 다뤘어요. 하지만 여리의 행동과 말들, 특히 귀신의 슬픔을 알아주고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면서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은 강철리에게 정이라는 감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모셔라. 내가 널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했던 그가 어느 순간 널 지키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리는 강철리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온 존재거든요. 그 감정이 쌓이고 흔들리다 보면 강철리는 여리를 자신의 구원이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고통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회차에선 강철리 안에서 싸우는 두 감정, 사랑과 증오, 동행의 갈망과 고립의 습성이 충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리 역시 흔들릴 거예요. 그동안 무조건적인 강철리 거부선을 그어왔던 여리가 조금씩 그가 가진 상처의 결을 느끼고 이해와 연민의 감정으로 마음의 선을 흔들게 될 가능성도 보여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운명의 반려자처럼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 회차에서는 왕실의 저주와 팔적귀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특히 여리가 우물 속에서 다시 만나려는 수살기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융갑의 훈령 혹은 과거 왕가와 관련된 중요한 기억을 품고 있는 존재일 가능성이 커요. 수살기의 마지막 말, 그것에게 이미 먹혔다. 이제 늦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이 말 속엔 분명히 팔적귀라는 더 강력한 존재의 그림자가 숨어 있죠. 그리고 그 존재는 아마도 현재 광증에 걸린 왕손 혹은 대비가 숨기고 있는 금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한 융갑의 몸에 깃든 강철리 역시 큰 전환점을 맞이할 거예요. 지금은 강철리가 융갑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가 말했듯 심장이 아직 뛰고 있어. 즉 융갑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복선이 심어졌죠. 제 생각에는 다음 회차쯤 융갑의 기억 조각이나 감정이 되살아나 강철리와 내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여리를 향한 융갑의 감정과 연결된다면 세 사람 사이의 감정 구도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복선을 보면 여리의 출생과 할머니 널떡의 유산이 단순하지 않다는 암시가 계속 보여요. 예를 들면 영이 맑고 그릇이 큰 기자, 그 아이는 널떡의 핏줄이다, 그 경기석은 용왕님의 돌이다 등등.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여리는 인간과 신의 경계에 서 있는 왕가의 저주를 끝낼 기억의 열쇠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팔적귀 역시 단순한 귀신 집합체가 아니라 과거 왕이 숨기고 싶었던 죄 혹은 죽은 자들의 한이 만든 형체 없는 왕일 수도 있겠죠. 요약하자면 감정 기반 강철리는 열의를 통해 복수에서 이해로, 열의는 강철리를 통해 거부에서 공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 사건 기반 수설기 팔적귀 왕실 저주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밝혀지고 윤갑의 의식과 강철리의 공존이 파국 혹은 반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 반전 가능성, 열이 이꼬르 저주를 풀키일 수 있고 팔적귀 이꼬르 왕가의 업보 혹은 숨겨진 왕 자체일 수도 있음. 이번 회차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버림받은 존재도 손을 내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심은 결국 마음이 닿는 곳으로 향한다는 것. 귀신이든 용이든 인간이든 결국은 마음을 갈망하고 그리워하잖아요. 열의의 손끝은 단지 구슬을 쥔 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고통받는 존재에게 건네는 마음의 구조 신호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열의가 외다리기에 손을 잡으려던 그 순간, 혹은 강철리가 열의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던 그 장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 상상, 뇌피셜을 나눠주세요. 감정선 리뷰어 신PD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